호흡이 없는 것 같아. 받는 그쵸. 체력이. 매수 주체 실종 딱 이때 쓰는 표현이겠죠. 저희가 외국인도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그 코스피 5천억 넘게 팔긴 파는데 대부분 다 삼성전자 그렇죠. 쪽이고 뭐 그 외 업종들에서는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얇다 보니까 이 같은 그 투매를 계속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도 2.5% 가까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네. 있고 코스피도 2%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네. 아, 삼성전자가 진짜 사자 복이 생겼어요 지금. 네, 뭐 5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잠깐이라도 보고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것도 이제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 그러게 것 같아요. 4만 전자 얘기할 때 다 네. 비웃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코웃음 쳤는데 그렇죠. 설마. 근데 야 진짜 이거 5만 원이 지금 깨질 상황에 처해 있으니 JP모건에서 지금 와 700만 주를 현재 지금 오후 2시 시점인데 700만 주를 쏟아내고 있네요. 이게 그 저도 뭐 반도체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를 둘러쌌던 뭐 H밴 콜테스트 문제라던가 이것들이 당장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야.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이러니까 지금 문제죠. 이 세상이 지금. 자, 오늘도 제가 오늘 뭐 짧게 어제 제가 관련해서 방송을 좀 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자꾸 급하게 수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 그 10분 이내로 짧게 하고 저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짧게 하기로 했어요. 자,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가거든요. 그 국가 자체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20%를 넘으니까 한 종목이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만 내려도 이 정도 내리는 것은 이제 뭐 본격적인 그런 일이 닥치면 아직 뭐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참 숫자에 불과하다. 야, 주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숫자에 불과하거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체가 그동안 각종 유튜브라든가 증권방송에서 단 한 새끼도 나 삼성전자 내 차량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새끼를 본 적 없고요. 뭐 가격대마다 전부 다 뭐 7만 원대 바닥이니 6만 원대 바닥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개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볼지 모를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학의 부재다.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년 전 이맘때쯤부터 저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다 중국을 짱깨라고만 부르고 뭐 우리나라 성장된 종목들 뭐 크리스탈 신소재 우리가 했던 그런 종목들도 사실상 겁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죠. 너무 몰라요 사실은. 그 점이 좀 개탄스럽고 사실 제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뭐 계속 했잖아요. 그건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에 그런 것들을 틈을 타서 그게 저질러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일어난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폭해서 과대하게 생각하거든요. 반응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죠. 당시 그 머리 좋은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그 의사협회 새놈 그 전라도 목포 출신의 그 이름이 누구더라? 그놈이 여자 주옥순 같은 놈이 있어요. 그놈하고 새놈이 급조해서 당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자 뭐라 했느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그러면서 중국 방문객들을 막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당시 중국 뭐 방문객들을 아예 차단해라.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청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틀림없이 문재인 정부는 그 얘기를 실천을 못하겠죠. 아니 중국을 어떻게 차단합니까? 중국이 남대문 명동에서만 벌어주는 그 우리 경제 실익이 어느 정도인데 뻔히 못할 일을 뻔히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자, 그거는 뭐죠? 내로남불 구도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조중동에서는 봐라, 네가 뭘 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네가 도대체 뭘 했어? 당시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전문가 집단이 이 새끼들아, 분명히 중국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니네들 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자, 요런 구도거든요. 자, 요것은 마치 그 전에 자기들이 정권을 내줄 때 박근혜를 연상시키죠. 세월호 때 니 뭐했냐? 7시간 동안 그거죠. 자, 그래서 정권을 뺏겠다고 본 거죠. 그런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도 내로남불, 딱 내로남불 구도잖아. 그래, 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자, 저는 이것 때문에 저질러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알고 보면 골 때린 사건인 거죠. 참 이게 참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해도 아마 우리 박 단장님 뭐라고 하신 저 말씀들 도대체 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박 단장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보통 사람 다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5분짜리 그 무슨 학예회 발표 때 원고를 줬어요. 근데 별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다 외우고 갔죠. 그거 외우고 올라갔는데 그 시골의 안학내들이 학예회 발표 때 그 당시만 해도 오전반 할 때였거든요.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런데 농사 짓다가 김매다가 어느 아줌마들이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환한 웃음, 그 분발하고 곤지 찍고 그 모습이 너무 뭐랄까 좋기도 할 뿐만 아니라 좀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5분에 하는 게 좀 아까웠어요.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애나 모르겠다 해서 선생님이 적어준 원고 그것 말고 제가 지어서 계속 해버렸어요. 계속 쭉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저희 마을에 가면은요 저한테 꼭 그 동네 아줌마들께서 저를 기억하고 항상 제가 그때 연기했던 그 표정들 이런 얘기들 그거 한 놈이라고 하죠. 신동이라고 저름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어서 이제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시고 저를 안아주더라고.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박수희 대단하다.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거는 말이 쉽지.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들 그 나이 때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가 아버지 못 따라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 우리 아들 그 능력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제가 내린 진단이에요. 그럼 저는 왜 그런 진단을 그러니까 코로나는 알고 보면 그야말로 골 때린 사건인 거죠. 한국의 특수한 정치 현상이 낳은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요즘 세계라는 것은 SNS,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해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막 강타하듯이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나비 효과라 해서 미국에서 어떤 일어난 현상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은요 영나비 효과라고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로 이상한 광풍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한 세계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왜 그런 얘기를 또 굳이 또 하느냐? 삼성전자 관련 전에 인문학적 얘기거든요. 이건 역시나 제가 삼성전자를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삼성전자를 절대 근처에도 가면 안 돼. 무조건 망해.
자, 이렇게 얘기 진단을 내린 것은 인문학의 승리라니까. 한마디로 인문학의 승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얘기가. 이것도 인문학의 승리, 이것도 인문학의 어떤 면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를 완전히 독감으로 봤어요. 그리고 독감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의사들이요 비판했었어요. 왜 환자들 죽기만 하면, 얘네들 뭐 요양원에서 노인네들 죽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 그러면은 노인네들이 죽을 때는 대부분 어떤 병이 그 전에, 자, 아른다 칩시다. 그런데 죽을 때는요 꼭 독감이 돌면서 죽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독감이 돌면서 어떤 노인네가 이제 어떤 병에 들었어. 근데 골골했어. 그런데 독감이 들면 죽어버리거든요. 그거 못 견디고. 그러면 그때의 병명은요, 사인은 원래 앓았던 병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하이 코로나 때는 무조건 코로나야. 무조건 코로나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쓸데없는, 이 역시나 또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미국에서 뭐 시체들 뭐 그런 사진도 있었잖아. 시체. 자, 무덤 막 버린 이런 것들. 그래서 코로나가 마치 진짜 우리가 인류가 겪었던 그야말로 중국에서 발생한 진짜 그 황당한 인류 최악의 옛날에 패스트 같은 그런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제 방송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의사 전문가들이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자꾸 그렇게 보고를 하느냐. 응?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고 또한 인문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코로나를 그 독감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한국의 정치가 비화된 사건이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만한 나라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제가 보는 한국은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가 한국이란 나라는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36년 이제 병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5년 동안 45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해서, 그런 다음에 미군이 개입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독립운동 한다고 막 산속 막 헤매고 다니고 도망다니는 놈들한테 뭐 이거 직권 맡겨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이든 치안이든 뭔가 그 전에 법률이든 뭔가 해본 놈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뭐 법률가, 행정가, 치안 담당 경찰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채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을 친일했던 놈들로 본 거죠. 자, 요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정가들, 법률가들, 치안 담당했던 이런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1 정도밖에 안 돼. 1대 9게임이 1대. 그런데 군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 일본의 과거의 36년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그 공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객관적인 팩트.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공부, 저 비판을 하지 말고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지 외지 그랬어요. 조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내지라 했고 한국은 이제 조선은 외지라 했어요. 외지는 가난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세금을 3분의 1로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외지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 어떤 것도 안 돼 있는 나라였어요. 뭐 비가 오면 그리고 농지 정리나 이런 거 전혀 안 됐고요. 비가 오면 이게 밭인지 논인지 이게 무슨 둔벙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떤 그 지역의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라는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한국은 조선은 그런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이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1849년도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1854년에 일본이 개항됐죠. 1855년도에 일본이 사절단이 미국에 갔어요. 그때 누가 갔어요? 사절단 대표가 누가 갔어요? 일본 만원권 화폐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 갔어요. 일본 만원권 화폐에 나온 사람이에요. 무려 54명이 갔었어요. 자,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조선은 헌종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냥 2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정에서요, 지 마음대로 헤쳐먹으려고 그야말로 글자도 모른 저기 강화도에 나무꾼 이놈을 가서 이놈을 왕으로 세운 그게 조선이에요. 그 잘난 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경들 알아서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도가들 안동가들이 다 나라 헤쳐먹었어요. 원 세상이 1849년 하면 조선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볼 때, 자, 그 시대는 제국주 시대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이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15세기 지리산을 발견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됐잖아. 서양의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문명된 국가가 비문명화된 아직도 무슨 누구 죽으면은 그 왕 이렇게 죽으면은 자기 자식 갖다 이렇게 바치는 이런 짓이 자행되는 다 그랬어요. 우리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신이. 자, 이런 나라를 그래도 문명 좀 발달한 나라들이 병합을 해서 또는 먹어서 그래서 개화시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꼭 부정적 개념만 있는 건 아니다. 긍정적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서양 각국들은 이제 앞다퉈서 저쪽에 남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이제 하고 내려왔죠. 그러다가 남은 게 동양 삼국이었죠. 청나라, 한국, 일본이 남았죠. 서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베트남 이런 게 계속 이제 다 베트남 프랑스가 차지했고 그런 시기잖아. 여러분들 인도차이나 반도는 영국인가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데가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면 발달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선 반도가 해필이면 일본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 항상 조선 반도는요, 옛날 고대 때부터 또 고대 때는 조선 반도에서 일본으로 또 넘어가고 항상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이 두 나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선을 일본에서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봤어요. 저게 무너지면 우리도 제국주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객관적으로 이건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놈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군다나 남의 나라는 아니잖아, 솔직히.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도 조작은 하지만,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세상 언어 구조가 똑같다니까, 이 사람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구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틀. 주어, 목적어, 스스로, 배치, 관계대명사 없고, 전치사 없고, 조사가 발달돼 있고, 똑같잖아,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자, 합시다. 하십시오. 우리도 지금도 하십시오. 쇼 그러잖아. 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요즘은 합시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쇼 그랬어요. 합시오. 드쇼.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것 보고 청유형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도요. 똑같아요. 끝마무리가 자, 청유형. 잊기 마쇼. 갑시다. 밥에 마쇼. 먹읍시다. 똑같잖아. 쇼. 그죠? 자, 의문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자, 까가 들어가잖아. 똑같아요. 일본어도. 자, 고래가 난데스까? 항상 일본의 의문문도 까. 우리도 까. 자, 구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종교력. 먹었습니다. 입었습니다. 갔습니다. 자, 일본은 똑같아요. 시마시다. 이따 시마시다. 종교력도 일본은 다 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 쓰는 언어들의 그러니까 그 안에 단어들은 하십시오. 먹읍시다. 먹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단어들은 좀 바꾸죠. 예를 들면 타바코가 담배로 바뀌듯이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다 보면 단어들은 계속해서 변천해요. 그렇지만 구조는 변천하지 않아요. 잘. 뭐 종교력이 같다든가 이런 것도 잘 변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언어적으로 직감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두 나라는요 부정할 수 없는 같은 혈통이라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쪽발이 할 때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새끼들 쪽발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조금만 유식하면. 나라 정치가 나라가 개판이고 역사학자들이 두 나라에 이런 놈들이 개판이라서 지금 양국이 이런 형국 처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거. 그래서 일본이 볼 때는 이 두 나라는 양심적으로는 그야말로 고대 때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아니 남한에서 아니 서쪽에서 우리나라 북방 유명 민족으로 활동하다가 조선 반도로 어느 순간에 들어왔고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이제 남해안 쪽 거치다가 남해안에서 다시 일본 대마도 다리가 쭉 낮았잖아. 당시 부산에서는 대마도가 다 보였으니까. 자, 대마도, 규수, 시코쿠 그리고 혼슈, 본슈.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일본은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동했어 인류가. 우리는 한반도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이동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타고 간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삼국시대가 망하면서 삼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예 백제는 아예 그냥 다 보따리 타고 다 가버렸어요. 원래부터 백제가 그 나라에다가 자기 왕을 다 심었잖아. 원래 백제의 왕들은 다 거기다 심었고 거기가 외가였어요. 외가 비슷했어요. 외가라고 하는 작은 집 비슷했어요. 작은 집. 그래서 항상 그리고 거기 또 백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은요. 그 당시에도 온천을 굉장히 온천욕을 되게 볼 때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백제의 왕가들은 항상 일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작은 집 큰 집 개념이었어요. 외자도 사실은 지금이야 외놈 외자 우리가 외놈 이렇게 알고 있는 외자지만 원래 외자는요 그냥 작은 집 외자예요. 작은 집 원래 외자가.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선이 먹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처음에는요 저 나라를 일단은 조금 자체적으로 일단 좀 발달을 시켜야 된다. 임진왜란 일으켰던 양심도 있고 또 과거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조선의 군대 파병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안중근한테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사람을 안중근은 죽였는지 이왕 죽이려면 조선 파병을 찬성하는 놈도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한파였다니요. 그리고 상당히 그 매너 있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 조선 합병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인간성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 무렵에 조선인들이.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합병을 놓고 그죠? 을사조약을 놓고 한 적이 있었잖아. 고종이 당신들이 경들이 알아서 하라 하니까 이제 외무 대신 내무 대신 이런 놈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을사오족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완용 하면 무조건 내국노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완용이요. 이완용이 여기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완용이 만약에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시대 이완용이 위치해 있었다면 저도 합병에 찬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아니거든. 도저히 안 돼. 아니 무슨 돈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라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니까 조선은. 그래서 일진회 같은 경우에는 조선 합병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조선이란 나라는요 1849년에 그 중요한 시절에 왕을 그런 인간을 뽑아놨다니까.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 합병이 있자고 저짜고 이한영이가 매국노고 있자고 저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빼먹은 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게 떳떳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자,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친일파했던 뭐 경찰하고 법률가로 활동하고 뭐 행정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일본한테 좀 배워야 되겠네. 야, 조선보다 일본이 낫네, 솔직히. 조선 저 새끼들은 관리 새끼들은 돈 한 푼도 안 주고 맨날 시탈나고 뺏어갔지만 일본 애들은 돈 다 주고 사갔거든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조사하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모든 걸 수탈하고 모든 걸 뺏어가고. 자, 그렇게만 배웠잖아.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 조선 민중들도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은혜를 다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서 사실은 엄청난 도움을 받은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일본 놈들 친일했던 놈들 다 때려 죽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1대9 싸움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일의 입장에서 이승만 정권이라고 그럽시다. 이승만 정권은 일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잖아. 일을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자, 일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잖아. 자, 이럴 때 방법은 뭐다? 조작밖에 없어요. 조작, 공작. 이제 조작, 공작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포퓰리즘 궁중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조작과 공작이 이제 공작과 공작 모든 게 조작과 공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작과 공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0년 천안함 무렵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조작과 공작의 나라. 아니, 조작과 공작하면 자신감이 넘친 나라가 돼본 거죠.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조작이 있었던 거죠. 과감하게 해본 거죠. 왜? 너무 능숙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도대체가 뭔가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 판단도 안 되고 중국에서 판단도 안 되고 심지어 북한에서 판단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단지 이게 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김건희 저는 이렇게 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해 보여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문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혹시 중국이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HB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 해결해도 될 문제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이거 사람들은 설마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삼성이 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반도체도요. 조금만 더 지나 보십시오. 삼성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매기 효과라고. 이건 다 인문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국의 적당한 압력이나 공격은 중국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사오미카 발표 장면 때 보고 느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죠. 제가 무서웠어요. 그 부분 보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태양광 업체 OCI, 무슨 아몰레드 이런 업체들, LED 업체 이런 회사들이 중국한테 넘어간 것보다도 더 빠르게 아마 삼성 반도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설정된 종목은 무조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근처도 가지 말았던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그게 반도체든 그게 핸드폰이든 그게 다른 분야든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설정돼 버린 회사였죠. 그 당시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한국 모든 사람들은 중국을 만만하게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죠. 지금도 못 보는 거죠. 설마 중국이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택도 없는 천만의 만망 같은 꽁떡 같은 얘기죠. 자, 천안함. 그러면 천안함 얘기하다가 천안함 말고요. 저 코로나 얘기하다가 제가 말했는데요. 그럼 저는 왜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색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요. 그 당시 게시판에 보면은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천에서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야말로 게시판에 글들이 보니까 그래 문재인은 재앙이야. 왜 니네들이 이 대가리 뭐 대깨문 애들한테 뭐라 하냐? 왜 말을 안 들어? 문재인 정권 때는 재앙 정권이라 우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많이 터지는 거야. 라고는 글들이 너무 범람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얘들이 재앙을 만들겠구나. 억지로라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를 재앙을 만든 거죠. 자,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 봐. 택깨문들아. 그래서 문재앙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코로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막 유튜브까지 유포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그것도 해필이면 또 중국에서 발생한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면 아주 학을 씹잖아. 마치 진짜 중국에서 야 더러운 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아 저게 코로나가 아주 재앙급 저거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죠.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거죠. 발생한 거죠. 자 언론에서는 이것을 막 증폭시키려고 막 보도했고 자 그때 필이면 선거가 있었죠. 선거 때문이라도 그 바로 선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때 만드는 게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가 세계로 번져본 거죠. 이 문재인식 대응 방식이 문재인은 그 가운데 문재인이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스타일이 성격이. 그러니까 그거를 전면 대응을 했어야죠. 야, 그 저까지만 너희들 그 내로남불로 공작하려고 그런 거잖아. 개새끼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나갔어요. 전공법을 썼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로남불인 줄 알아? 내가 박근혜 똑같아. 너희들 내로남불로 나 공개하려고 나 알아. 너네들. 왜 이지를 하는지. 왜 이렇게 코로나 문제 이렇게 언론에서 부각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렇지만 나는 안 당해. 나는 내로남불이 아니야. 두고 봐. 니네들. 나는 어떻게 일한가. 박근혜처럼 내가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미용실에 가서 그런가 두고 봐. 자, 이러면서 문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노란 옷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전부 다 마스크 씌워불고 조금만 막 조사해보고 인류 역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코로나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 이거 성검사 모든 사람들 그냥 코로나 있는 그냥 뭐 기업체든 어디든 다 줄 세워놓고 그냥 조사부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로 번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대응은 문재인식 대응이다. 과잉 대응이죠. 과잉 대응. 자, 이 과잉 대응이 나온 것도 문재인은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에 대한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그게 싫었던 거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 니들 우리는 박근혜랑 질이 달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상대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코로나 때 저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전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저도 걸렸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요. 확실하게 제가 그 전에 독감을 걸렸는데 독감보다 훨씬 약했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는 저한테도 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 좀 아프더라고 목이. 목감기더라고. 목독감이라고 그쪽이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독감을 안 맞아서 훨씬 더 남보다 건강하고요. 코로나 보통 사람은 독감을 3번 예방주사를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제 시대.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코로나 전에 축구대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사람하고 코로나 이후로 다시 축구대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못 뛰더라고. 저는 팔팔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특별한 운동을 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2시간 사람이잖아요. 한 5년 정도 지나서 또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전에 좀 저한테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냥 몸만 붙이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닌가. 저는 코로나를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의 인문학의 승리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NO 했거든요. 안 맞았어요, 저 진짜. 자, 그런데 확실히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해서
제 자신이 판단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도 얘기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통과 그냥 패스하고 저 반도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문학의 부재다. 어쩌면 저의 인문학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역사 5,000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모든 애들은 중국 하면 아직도 그냥 짱깨라 생각하는 게 한마디로.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면서 중국의 어떤 기술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기술 다른 기술 이런 기술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설정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고 도망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석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게 설정되면요, 주식은 절대 못 갑니다.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게 삼성전자.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하는가. 민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오늘 이 방송 이거는 제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오늘 유튜브로 통하면 우리 말고 또 다른 놈들이 들을 수 있잖아. 어차피 그런데 이해도 안 갈 거야. 들어봐야.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다른 놈들이 어차피 들어도 오히려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나한테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 이놈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세클턴 대원님들은 그 전에 좀 관계를 좀 했던 우리 대학교 동료입니다. 이런 분들이야.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방송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유튜브에서 만난 놈들은 제가 진짜 작심하지 않는 한 그럼 저도 뭔가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 제가 나가려고.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지금 방송 시각으로 지금 코로나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이잖아 지금. 자, 이러면 저도 그 사람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달리 제가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자료가 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코로나 때 그 전에 2월 17일 날 이게 떠들어다니는 정체불명의 동영상이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의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바퀴벌레 먹고 딱지 먹고 쓰러지는 장면들 그런 게 있었잖아. 그건 전부 다 조작이거든요. 누가 조작했어요? 바퀴벌레하고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유포됐다고. 그런데 이게 참 수상한 동영상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저는 이런 동영상을 유포한 놈들이 저는 수상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문재양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명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새끼들이 먼저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협회가 발동을 해서 그야말로 찍었죠. 정교하게 의사협회 발동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택도 없는 기자회견을. 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저는 있었다. 그리고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그동안 제가 지켜본 50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봤어요. 쭉 공부했고 쭉 연구했고. 자,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 환경이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분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한국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학자적 양심이라 뭐랄까? 아니면 사상가적인 어떤 기초적인 최소한의 양심으로 제가 얘기할 뿐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기가 차서 어쩌면 또 외로워서 혼자 알고 있기는 좀 그러잖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면 제가 술을 한 잔을 먹더라도 재밌을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얘기 상대가 있는 사람 있을 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일 뿐 전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